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금일은 6월 13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코스피, 코스닥 보시다시피 둘 다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스닥이 1%대 이상으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시장을 잘 이끌고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어제 그 미증시도 잘 마무리가 됐죠. 일단은 뭐 금리 동결 기대감에 일단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상황도 있었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사상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갱신하면서 안정적으로 다시 또 뭐 300 쓸라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국내 그 2차전지 관련 업종들도 굉장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걸 보시면은 일단은 환율 자체가 이제 127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6원, 이제 거의 한 17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차트로 좀 보시자면은 요러합니다. 이게 최근 6개월 차트인데 굉장히 좀 들락날락하죠. 1300원 이상에서 1220원까지 찍고 다시 1330원까지 갔다가 1270원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환율도 좀 민감하게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종목이 좀 특징주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먼저 장 막판에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그 6월 12일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화천기계 조국이 내년 총선에 나올까? 라고 하면서 화천기계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오늘 참 절묘합니다. 일단은 오늘 뭐 조국 그 전 장관이 뭐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주가적으로는 20%가 상승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24일 날, 올 24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뭐 24일인가요? 뭐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이낙연 그 씨가 이제 귀국을 하는데, 일단은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가 일단은 미국에서 좀 복귀를 하면은 내년 총선과 이제 앞으로 있을 대선까지도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을 좀 한 단계 좀 레벨업 한 단계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낙연 씨가 이제 총선에는 나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남선 알미늄이 장중에는 뭐 13%가요? 거의 한 14%대까지 좀 하락을 했던 흐름을 좀 보여줬고 급락을 좀 했습니다. 분봉으로 좀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게 일봉봉이긴 하지만 낙폭이 좀 크죠. 과대하죠. 이러한 거와는 반대로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었죠. 업종이라기보다는 종목이 있었죠. 조국 관련 해가지고 화천기계. 분봉으로 보시면은 그 남선 알미늄 하락한 시점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그거와 또 맞물려 가지고 이제 화천기계에서 그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일단은 서울대 교수의 파면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았어요. 이게 왜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검찰총장에서 좀 물러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황상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낙연 씨가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것도 1차 호재였는데 때마침 속보로 또 연달아서 서울대에서 이제 교수직을 파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때를 기억을 삼아서 오히려 뭐 정치를 하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한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지금 시간 외로 아직 뭐 한 좀 3분이 남았지만 지금 시간 외로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장 막판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 총선 이제 앞으로 한 10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총선 이제 정치 쪽에서 굉장히 좀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눈치를 좀 보시면서 좀 종목을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좀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료로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 그 조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낙연 씨 불출마 선언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드렸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화천기계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큰 수익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둘 겁니다. 이제 그거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입장하시는 데는 그냥 무료입니다. 뭐 저희가 뭐 바라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내일 상한가 아마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고 두 번째로도 이제 뭐 백광산업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이기는 해요. 백광산업 자체가 오늘도 뭐 한 장중에 한 20% 가까이 오르는 상황을 좀 보였지만 그죠? 27%까지 오르는 상황을 보였지만 굉장히 최근에 6,000원에서 거의 한 11,300원, 12,000원 정도까지 더블을 단숨에 가면서 좀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무너진 게 뭐냐면은 분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일분봉인데 이제 장 막판에 2시 넘어서 뭐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기사가 하나 쏟아집니다. 대주주 200억 횡령 의혹 압수수색. 굉장한 악재죠. 그리고 주가가 평범하게 가다가 빠지면은 모르겠는데 이러한 악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굉장히 급등을 시켜놓고 이러한 악재가 터져버리면은 이거는 뭔가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뭔가 불순한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빠르게 일단은 꼭 어디서 잡았든 일단 던지고 차후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 꼭지에서 잡았어도 일단은 기사가 나오고 하면은 오히려 빠르게 좀 던지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은 악재. 제가 주식을 하면서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는 좀 천천히 반응을 한다라는 게 좀 제 그 모토긴 한데 일단은 악재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일단은 털고 물론 내가 팔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포지션은 빠르게 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을 관망하면서 나중에 다시 사도 돼요. 현금만 있으면은 그죠? 그런데 오늘 꼭지에 서가지고 악재의 반응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거의 마이너스 50%죠. 그죠? 고점 대비.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백광산업도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나 일단은 그 뭐 단타를 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관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죠. DB 하이텍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강성부 펀드 KCGI가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전부터 얘기는 좀 나왔어요. 이때도 나왔고 이때는 이제 매집을 했다고 해서 DB가 좀 가파르게 올랐던 거고 거의 한 2달 정도 아무런 액션 없이 조용히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뭐 DB 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흘리면서 주가를 조금씩 만져가는 느낌? 이러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얘기는 DB 쪽에서 좀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정보로 드립니다. 시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댓글 링크 꼭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멘트 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죠. 거의 뭐 다시 한번 쓰리봉을 치러 가는 상황입니다. 1, 2, 3. 뭐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는 50만원 지지
선을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갖고 가셔라. 갖고 가셔라.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50만 원을 기준선 잡고 버티셔라. 근데 오늘도 8%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이날이 며칠이죠? 6월 7일 날도 16%. 굉장히 좀 탄력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뭐 이때 7일 날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쇼커버링인지 지금부터도 더 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연기금 들어오고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호전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에 맞춰서 뭐 포스코 퓨처 M도 일단은 쌍봉 찍으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 추세가 오히려 더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지난 한 달간 50만 주 혼자 샀어요. 개인들은 다 팔고 기관들은 뭐 샀다 팔았다 관망을 하는 흐름이고 이러한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고점을 뚫고 그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텔레칩스 거래량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직전 2만원 고점을 갭으로 띄워서 이렇게 좀 상승시키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텔레칩스 그렇고 그 다음에 칩스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쨌든 제가 항상 급등주에서 강조하는 5일선을 죽이지 않고 오늘도 오히려 더 가파르게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흐름을 좀 만들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26만 주, 개인들은 30만 주 매도 포지션 잡은 흐름이고, 칩스앤 미디어는 뭐 주봉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신고가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 매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고점에서도 외국인들이 20만 주, 30만 주씩 사는 흐름을 보이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세가, 물론 조정을 보일지는 몰라도 조정은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칩까지 해서 보시면 일단은 넥스트 칩도 직전 고점 뭐 종가상으로는 넘겨놨어요. 오늘 갭이 상승 갭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래량들 굉장히 좀 매집봉들이 이렇게 하단에서 터졌었죠. 그러다가 오늘도 1100만 주를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서 오늘은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니 막판에 이제 백광산업과 이제 화천기계, 남선알미늄 이쪽으로 좀 그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단타 세력들이 다 몰려서 이런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막판에 좀 달았어요. 이제 그 화천기계 같은 경우가 좀 수급을 좀 많이 빨아갔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도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좀 그 화천기계나 그 정치권 쪽으로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먹을 건 많을 겁니다.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죠? 화천기계가 뭐 시간외로 지금 일단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흘러갔고 오늘도 뭐 탑3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급한 종목을 드리면은 회원님들이 따라하기는 조금 그 어려운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눌림목 있는 반등 일주일 내로 반등이 가능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 뽑아왔으니까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좀 따라서 매매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보를 무료로 드리니까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요. 첫 번째로는 SK네트워크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워낙에나 좀 많이 조정도 보였고 굉장히 좀 예전에는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픈 AI CEO와 이제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 터진 기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전일 뭐 거래량의 30%도 터지지 않으면서 5,200원 수준인 기준 양봉의 절반을 침범하지 않고 밑꼬리도 다는 아름다운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뭐 그 눌림목 구간으로 양음양 패턴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금융 투자니까 일단은 좀 내비두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수를 강력하게 고점 뚫는데도 어제 한몫했죠. 90만 주. 일단은 그러한 상황이고 바닥권 4,000원, 5,000원 이하에서도 꾸준히 좀 매집을 하는 흔적이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쳐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6,000원까지는 거의 한 15%, 20%는 한번 도전하러 갈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6,000원 가서 이제 매물대는 굉장히 좀 많아요. 6,000원 선에서는 이 앞전 매물대도 있지만 지금 이제 120월선이 또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더 큰 거래량과 호재성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도 내일 그 음봉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던 게 거래량이 터졌던 게 그 BMW 자회사를 이제 분사한다고 발표를 하고 급등을 한 거예요. BMW 이제 딜러 사업을 이제 그 BMW 본부를 자회사로 분사를 하고 이제 또 IPO 계획이 없다라는 거를 좀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쪼개고 상장시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보였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IPO 계획이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나오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를 좀 보면은 주식수는 6,200만 주고요. 유통 주식수가 1,400만 주입니다. 근데 어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다? 2,300만 주. 제가 항상 유통 물량 대비 거래량을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거의 뭐 한 1.5배에서 2배 가까운 그 회전율을 보이면서 어제 급등 흐름을 좀 만들어 놨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한 1,000주 이상 터지고, 1,000만 주 이상 터지고,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매집봉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량들을 실어주면서 누군가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흐름을 좀 보였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을 200만 주밖에 안 터뜨리면서 아까 그 SK네트워크스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아름다운 그 음봉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음봉 구간에서 매수 가능. 근데 내일 음봉 구간에서 매수 가능이라고 하지만 그 아까 뭐 백강산업처럼 막 거래량이 터지는데 음봉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음봉에서 매수할 거면은 그 오늘처럼 거래량들이 좀 줄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거라 타점은 나중에 좀 제가 교육방송으로 좀 만들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좀 그 큰 그림 틀에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둘 다 충분히 음봉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와 반대로 노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노바텍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에요. 물론 윗꼬리를 달았지만 종가상 35,000원을 지켜주면서
파동을 좀 이어가고 뚫으러 갈 수 있는, 요즘에는 종목들의 패턴이 보면은 뭐 그 무슨 종목이죠? 텔레칩스 이런 것처럼 직전 고점까지 좀 거래 실린 양봉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은 그 다음날 날아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이렇게 그냥 갭을 띄워서, 그죠? 그 다음에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죠. 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앞전 고점은 있지만 직전 요것만 놓고 보면은 12,000원 종가로 넘겨놓고, 예. 그 다음날 그냥 갭으로 따라오지도 못하게 땡겨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바텍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이제 히토류나 이제 그 페라이트 그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좀 테마로 엮였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때 생각보다는 많이 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노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고점에서 자리를 잘 만들었고 종가까지 잘 버텨놨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으로, 내일 빠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겠죠. 매수 관점이 아니겠죠. 다시 한번 3만원을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올 테니, 근데 내일 빠지는 게 아니라 상승해서 시작한다면은 아까 뭐 텔레칩스나 넥스트칩처럼 좀 추격 매수하는 좀 강력한 손절가 딱 달고 강력한 그 매수 흐름도 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T죠? SK 네트웍스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